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주들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주, 뭐 인테리어 관련주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실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 그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 당연히 고점 찍고 뭐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상한가 같다, 그죠? 그렇지만 이 고점 찍고 날라갔다 그래서 버려두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죠. 이런 데까지 다시 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 이런 이유로 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자, 현대건설 같은 주가가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추세가 참 이뻐요. 일단 1차 목표가인 10개월 선에서 지금 약간 막 헤매고 있죠. 여기 2차 목표가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54,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에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렇게 지금 강하게 60선까지 뚫고 나가죠. 이렇게 될 게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20주선까지 밀렸다 돌아간 매수, 또는 다음 주에 나는 좀 급하다. 그럼 60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가격은 48,000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저점이 48,000원이에요. 48,150원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오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고, 왜 손절이냐면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밀리면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린 거죠. 지금 어제도 한 8%대, 오늘도 뭐 한 2%대 올라가고, 또 240에선 이 선이 월봉에서 10개월선이거든요. 요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물론 이거 위에서 출발하면 이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렇지만 역시나 양봉으로 이틀째 뜨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음봉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 자, 대우건설도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계속이죠, 지금. 계속이고, 월봉에서 이 제 1차 목표가 정해드렸는데 가격이 7,700원대가 돼요.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까 현대건설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 대우건설이 현대건설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번 주에 60주선 돌파했고 이번 주가 60주선 딱 찍고 돌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더 올라가려면 똑같이 60선 돌파하고 다음 주에 60주선만 지켜주면 지금 대우건설이 가는 길, 이 길을 이렇게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볼 때는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월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이제 일봉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자,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매물대를 뚫고 나가고 있는데 1차 목표가를 뚫었습니다. 여기거든요. 2차 목표가 여기인데 가격으로 보면 한 48,000원대가 돼요. 지금 46,000원이죠. 굉장히 강하고, 자, 주봉에서도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었다 그랬죠. 이 친구가.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러한 매물대 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일봉에서 이제 지금 오늘 음봉 하나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음봉 떨어졌을 때 5일선까지 밀리거나 이러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고, 좀 더 기다렸다가 음봉을 한두 번 그려주면 역시 매수할 자리가 옵니다. 자, 어제 HA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안 좋은 일 때문에 제가 많이 급락했었다고 그랬죠. 예, 어제 같은 양봉에 사지 말고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면 일단 관조에 넣어놨다가 내일 같은 날 오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날 월요일 날 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자, 월봉에서도 5개월 선유 강권이에요. 여기 요걸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뻐거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한 방에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좀 꾸준히 회복해주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한 방에 급등하기보다는. 따라서 이렇게 자, 5일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는 자리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세계건설도 이 친구도 상당히 좋아요. 이 친구는 자, 월봉에서 보면 어제 20개월선 돌파해주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깨지 않고 있죠. 요거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상당히 좋고, 주봉에서도 20주선이 깔끔하게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자, 추세 잘 타고 있죠. 역시나 5일선 같은 자리를 꼬리 찍고 나간다거나 이런 매수 깨면 손절해서 이렇게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여기 좀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변곡점이죠. 요거 지금 딱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 맞고 떨어지면 순간 이렇게 이제 눌림목 줬다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 왔을 때 신세계 건설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건설주들을 좀 꾸준히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물론 이제 당선인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건설주들이 좀 살아날 이 추세가 좋아지고 있고, 이 라이온 캠텍인데 이 친구 흐름이 좀 깔끔합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0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는 자리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회복해주고 있죠. 오늘 잘만 끝나주면
월요일 날 20주선 깨지 않는 한 매수해 놓으면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죠. 물론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이렇게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음봉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월요일 날 음봉으로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이 되고, 만약에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려면 주봉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일단 20주선 안 깨면 손절하지 않을 거야. 가격으로 보면 8,300원대가 됩니다. 이제 8,400원대죠. 그러면 1, 2%밖에 안 돼요. 손절권이.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제가 계획을 갖고 하라고 그랬죠.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나는 손절할 거야. 이 계획을 딱 잡고 칼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라이온 캡텍까지 대응하는 게 좋고, 항상 이 건설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인테리어, 시멘트, 페인트. 이건 같이 움직여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자,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산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지금. 이렇게 쉽게 회복해주고, 목표가가 이제 4,300원쯤 되는데, 역시 뭐 추세가 좋습니다. 단지 몇 거래일째 이렇게 오랫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꼬리 다를 확률이 있으니까 고점에 사지 말고 반드시 음봉으로 눌림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중에 넣어놨다가 기다렸다가 매수. 이게 다 어제 살펴본 종목들이죠. 자, 하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목표가 일단 여기에요. 관련 벌었어요. 목표가가 11,000원쯤 되는데 1차적으로 시켜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자, 일봉에서 봤을 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자 240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죠. 그러니까 당이 맞고 떨어지고 있고, 역시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안 오면 내비두고, 못 샀으니까 내비두고, 뭐 나는 단기 단타 잘하거나 하루하루 일일비 안 찾겠다 상관없지만, 그래도 손실권에 있기 싫거나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눌림목 쳤을 때 매도 진행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NX가 제일 강하게 반응했죠. 제가 어제 NX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좋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위치가 낮아요. 물론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돌아서진 않았지만 주봉에서 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주식이 추세의 턴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 꽤 크게 급등했죠. 이렇게 떴으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대예요. 요거 맞고 떨어진 거죠. 그죠? 다음 주에 상황 봐서 5주선까지 살짝 밀렸다 돌아나온 매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일봉에서 보면 이제 지금 한 2, 3일째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강했으니까 요 밑으로 살짝 눌렀다 갈 수 있어요. 그죠? 21선까지. 그럼 이런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수해 주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거, 그날, 거래량 실렸죠. 주식은 이 거래량에 상당히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고, 특히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죠. 물론 이 추세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이식해서는 못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 저점에서 나는 손절할 각오가 돼 있다라든가, 주봉에서 5선 이틀하면 손절 이렇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NX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자, 한국가구, 자, 한샘, 대림비엔코 전부 다 강합니다. 한샘은 이제 특히 적자 폭이 좀 있긴 한데도 좀 기대감이 있죠. 먼저 바닥권이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번 주에 20선이 끝나주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20선까지 살짝 꼬리 달았다.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며칠간 잘 올라왔으니까 61선까지 이렇게 눌림목 줘요. 음봉으로. 근데 다음날 음봉으로 딱 떨어지면 관종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태워 올라간다. 이렇게 그럼 매수. 그럼 이제 이 주봉에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살짝 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그죠? 살짝 꼬리 달고 개인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한샘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 대림비에코 현대리바트들도 두 개 다 종목들도 좋고, 자, 현대리바트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저기랑 똑같아요. 화장품들은 아주 바닥바닥거리고 있고, 자, 주봉에서 역시나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샘처럼 이렇게 20선 회복해주고 있어요. 추세가 턴이 돼서 2주째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최초의 5주선의 중계 추세의 턴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HLB 그룹주들 이런 게 나오는 걸 제가 바라고 있는데, 자,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자, 일봉에서 어쨌거나 이제 잘 3일과 3거래일 때 잘 뽑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이거든요. 요걸 못 들어주게 되면, 뚫어주면 이제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질 테고, 못 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살짝 밀리거나 눌림목 주면 역시나 리바트도 넣을 필요가 있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건설주를 비롯한 이러한 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건설주 관련해서 정책의 수혜주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꼭 넣어놓으셔야 되고, 자, 시멘트 관련주들도 이제 3표 시멘트를 필두로 좋긴 한데 잘 올라가고 있죠. 아직 목표가 안 찍었고,
추세들이 잘 살아있어서 아직은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5일선 이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음봉 하나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고, 고려시멘트는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가 목표가였는데 다 찍고 왔습니다. 뭐 그래서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일봉에서 이제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렇게 음봉으로 좀 길게 좀 눌림목 줄 때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제 올라갔다가 240선 찍고 나가는 자리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들에서 좀 보는 게 맞고, 페인트 관련주들도 이제 건설주가 당연히 좋으니까 다 이제 뭐 휴대폰 좋으면 왜 휴대폰 부품주들이 좋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건설주가 강하면 당연히 페인트 관련주들이 강하고, 노르페인트도 이렇게 보면 20개월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잘 유지되어 있고, 자, 주봉에서 20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페인트 관련주들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일봉에서 보면, 자, 241선 맞고 이렇게 눌림목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돌파 안착하거나, 오늘은 말고, 계속 이제 저녁 때 실방하거나 이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관정해 놓고 다음날 공략하는 게 좋고, 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시면 20개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아직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 톤이 좀 아쉬운데, 이 페인트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광 페인트가 제일 강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5주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못해주면 다음 주에도 역시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일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만 잘 지켜주면 역시 조광 페인트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삼화 페인트는 어제 대량거래 들어왔다고 했죠, 제가. 자, 이 친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 큰 대량거래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물량 몽청도는 장원 대량거래가 들어왔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집봉 비슷한 게 터졌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220개월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1차 목표가가 이렇게가 대량이 되게 높아요. 12,000원대인데 20개월선 가격이 9,700원대가 되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때 추세 턴이 이루어졌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틀째 급등했기 때문에 이 친구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게 좋고, 만약에 이 변곡 좀 뚫어주고 날아가면 음봉 떨어지는 이런 자리 매수 타이밍이 되고, 오늘 종가 상황 저녁 때 이제 보겠지만, 아니 이렇게 밀려서 다시 한번 음봉을 줬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또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렇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정말 오늘 올라가니까 이제 물릴 수 있으니까, 라스레온님 안녕하세요. 예,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항상 눌림목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강남제비스코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서 한번 뛸 것 같은데, 원체 거래량이 약하죠.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데, 이 친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재무제표가 원체 단단해요. 근데 원체 거래량이 없어. 이 친구가 뭐 9,000주밖에 안 되니까 호가창을 본인이 되게 깜길 판이라. 자, 어쨌건 이렇게까지는 항상 지금 오늘은 많이 급등하니까 어제 원래 이틀째 급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서 하기엔 무리가 있고, 며칠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방이에요.